예지트 오늘 첫 번째 역은 에코프로역인데요. 예, 에코프로 오늘 시장이 엄청 관심 있는 얘기인데 안녕하세요. 그때 딱 에코프로의 남자 이창환 부장님이 혜성처럼 나타나 주셔서 뭐 해동처럼은 아니고 매주 이 시간에 오니까. 그래도 딱 그때 그날 중요할 때 그죠? 네. 에코프로나 2차 전지에서 중요한 날 목요일 날 이슈들이 많고요. 네. 딱 와주셔서 일단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오늘 법정 구속된 거는 되게 뭐 사실은 뭐 회사 측 뭐 법무부인 말할 것도 없고 투자자들도 쇼크로 좀 받아들여져요, 그죠? 그리고 주가 움직임이 이제 쇼크로 받아들였다고 보면 네네. 되겠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3년에 5년 집행유예, 벌금 35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심 때 2년에 이제 법정 구속에 이제 벌금이 22억에 추징금이 11억 872만 원. 그러니까 예. 이제 부당 이득이 이제 11억 정도 되니까 네. 거기 이자 붙여가지고 11억 네. 872만 원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2시 40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매도가 쏟아지고 네. 뉴스가 전파될수록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일단 불안하죠. 그런 뉴스 나오니까. 특히 이제 그죠? 에코프로 비행까지도 같이 매도가 나오는데 네. 오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 기관들이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매를 좀 받은 쪽은 오히려 이제 물량이 적은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물량을 받았고 네. 그리고 에코프로도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좀 잡혔고요. 개인들이 좀 투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외국인 그 기관들도 금융 투자는 계속 에코프로를 사고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그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이런 쪽에서는 조금씩 매도를 하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공포로 인한 그 예전에 이제 1심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공포에 의한 투매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일부 증권사에서 신용이 좀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CFD 계좌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매수 요인이 좀 막혀 있는 거군요. 조금 신용을 안 수급의 주니까. 요인도 있었고 그리고 다행히 신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도 지금 신용 비율이 2% 초반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2%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신용 어떤 반대매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이 MSCI 편입 그 결정이 나는 날이다 보니까 네. 이 이벤트를 보고서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내일 매수해야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급하게 나오는 투매 물량을 받아낼 만한 수급 주체가 오늘은 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냥 저도 그래서 아까 오늘 그 고객들한테 이 정도 한 6% 7% 빠진 거면 사볼만 하다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전에 지난번 얘기 나왔을 때 그건 수순이거든요. 결국은 네. 이제 이동채 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을 세우고 그죠? 그쵸. 사과하고 그런 식으로 갔고 사실은 지금도 이제 전문 경영이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영상의 오너가 이렇게 뭐 구속됐다고 해서 경영상의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의사결정이 어렵다 이렇게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실무에서 네. 이미 손이 뗐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거고 그러니까 투자 심리적인 것이지 네. 회사의 뭐 펀더멘탈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심 때도 그 빠지고 나서 주가가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하는데 한 달 걸렸고요. 예. 9월 달에 고점 찍고 그것 때문에 거의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가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데 한 10월 20일 정도니까 한 달 채 안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나올 것 같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여담이지만 오늘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예. 시절에 예. 구속됐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배 올라갔었고 옛날에 SK 같은 경우도 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최태원 회장 구속된 시기여도 63배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든가 어떤 그 트렌드 당시에는 정유 산업들이 워낙 좋았고 그래서 그런 메가 트렌드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예.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저점 매수 네. 기회가 될 거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2차전 투자하신 분들이 그 투자 성향이 적어도 2025년까지는 가져갈 생각들도 다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쉽게 매물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들의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외국인 비중이 에코프로가 5%밖에 안 되고 에코프로 BM도 9%밖에 안 되거든요. 또 기관들도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회로 인해서 저가로 네. 오히려 이제 쇼커버도 하고 그리고 물량들을 좀 채울 수 있지 않나 싶고 내일이 좀 중요한 날인 게 에코프로가 이제 이 MSCI 지수에 편입되려고 그러면은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7일부터 28일까지가 이제 편입 기준 단가를 정하는 기준일인데 4월 18일과 4월 27일, 28일이 65만 원 이상의 주가가 있었거든요. 그 세 날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편입이 안 될 거고요. 다른 날로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17일이다 하면은 편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그 편입 여부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질 예. 거고 그리고 편입이 안 되면 또 한번 출렁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내일 안 되더라도 8월 달에는 그러면 거의 100% 편입이 된다고 보면은 오히려 뭐 안 되더라도 8월 달에 기회가 또 장기 모멘텀이 예. 다시 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의 미래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노이즈는 견딜 수 있고 네. 사모을 수 있고 다만 우려되는 거는 이거 내일 급등하겠는데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죠. 단기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빠지면 나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조금씩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비중이 좀 위에서 사가지고 여력이 없다 하시면은 시간을 견뎌야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단순히 자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자금과 시간의 고비라고 좀 생각하고 그게 이제 주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내가 시세만 보고선 돈만 투입해가지고 단기 급등 노릴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 투자도 해줘야 그게 장기적으로 가고요. 또 저희 고객 중에서도 특정 한 종목을 막 5년 이상 투자하셔가지고 네. 그게 자산이 처음에는 뭐 5억, 10억이었다 그게 100억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네. 구조적인 성장주는 돈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간 투자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좋은 보겠습니다. 주식은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래 가지고 못 있는 거죠. 샀는데 그죠? 30% 수익 나봐 팔게 된다고요. 뭐 기업의 가치는 변화는 없는데 흔들리는 거는 이제 투자자 마음뿐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마음만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들의 우스갯소리로 좋은 주식을 산 다음에 잠궈놓고 나한테 맡기면 내가 못 팔게 해줄게 이런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60만 원 이하 뭐 전후에서 네. 뭐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한 29% 올라갔고요. 예. 만약 그때 샀으면 지금 가격이면 마이너스 한 8%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익을 반납한 건데 저는 오히려 그냥 그래서 뭐 적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은 저래 또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예, 또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포트를 짜는 거거든요. 한 총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런 그 돌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워낙 뭐 에코프로가 이제 관심이 많고 오늘 변동성도 있었고 또 이창한 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길게 했고요. 금양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리튬 쪽에서 이제 금양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몽골의 광산 쪽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저는 MOU라고도 하고 지분 취득을 한 거예요. 뭐예요? 어쨌든 요 얘기 배경이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지분 취득을 위해서 MOU를 한 거고요. 지분 취득을 위한 MOU. 네, 그러니까 이제 MOU를 맺은 다음에 한 달간 이제 실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취득을 확정진 건 아니네 아직. 네, 이제 그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코프로 이제 그 금양이 이제 네. 광산 산업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뭔가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그래도 그 실체 그 광산에 대한 그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몽골에 있는 광산 개발 업체인 몰라 뭐 이렇게 이런 목나라는 회사 네. 이름이 어렵네요. 그래서 몬나라고 돼 있네요. 예, 목나 이게 이름이 목나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분 계약 체계를 위해서 외부 평가를 등을 위한 이제 그 MOU를 맺은 거고요. 그 목나 그 LLC 지분의 60%를 이제 6천만 달러니까 대략 한 800억 정도 되겠네요. 800억 정도로 이제 그 금양이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MOU를 체결했고 이제 그 이런 MOU의 효력 기간 자체가 양해각서 체결일부터 1개월 또는 이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형태, 그러니까 본계약 체결일까지 정했고요. 그래서 요걸로 공시를 한 다음에 사실은 요게 보다 그 장래 계획이 좀 더 그 시장에 또 반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장래 계약이? 예, 장래 사업 경영 계획도 이걸 같이 공시를 했어요. 장래 미래의 그래서 사업 계획. 요거를 이제 MOU 공시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전략 물자인 2차 전지 원료인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리튬 광산 개발로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그 배경 그걸 했고요. 비전 비전 계획을 제시를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공시한 아까도 거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콩고 민주공화국 그 만원원 일대 광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탐사를 하고 네. 있지만 이게 오래 걸리니까 그 단기간에 최소 단기간에 개발이 필요한 이런 광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추진된 것이고 제가 놀란 거는 이제 동사가 이제 올해 1월부터 총 4회에 걸쳐서 현지 출장을 답사를 해서 그 현지 답사를 실시를 했고 그래서 5월 10일 날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현지 출장 가가지고 광산 앞에서 사진도 찍은 것도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뉴스상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6천만 달러 투자해서 지분을 60% 인수하고 나서 이러고 나면은 이제 향후에 이제 그 개발 허가권을 득해가지고 2024년 초부터 그 이제 채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예상 경영 성과도 또 이렇게 공시를 같이 했습니다. 3개년을 했는데 2024년도에 매출이 4,024억 400만 원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609억 원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는
그 매출의 영업이익 1,872억, 2026년도도 4,680억에 1,872억의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그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수를 전제로 해서 인수에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고 공시했기 때문에 요게 반응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MOU는 사실은 체결까지 확인해야 되고 그거보다 그렇죠. 더 낮은 게 LOI라고 의향서니까요. 네. 그거를 이제 보시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LOI, MOU, 실제 계약 확인해야 되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2차 전지에서 리튬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배터리 이름이 리튬 이온 배터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NCM이지만 앞에는 하여튼 L이 빠진 거거든요. 네. 리튬 기름이 빠진 건데 리튬 이온 배터리가 리튬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게 공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이제 전기차들이 신차들이 되고 나오는 상황인데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광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굴을 개발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보통 7, 8년 걸리고 그리고 환경 문제 때문에 유럽에도 광구가 꽤 있거든요. 근데 유럽 국가들이 못하가 지금 다 들고 일어서서 주로 중국이 하는 거구나. 근데 아니 그 광산 자체는 호주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남미, 뭐 볼리비아라든가 아르헨티나, 칠레 이렇게 재련하고 그런 그거를 정제를 중국에서 주로 많이 하고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아프리카도 많고요.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도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광산까지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답이 없을 텐데 지금 광산 자체가 광산이라든가 염호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제 그 남미라든가 다른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직접 정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생산이 있는데 문제는 이 정제라든가 그러니까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것도 공급에 제한이 있고 정제 자체 시설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 수요에 비해서 리튬 공급은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는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리튬 공급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랫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2025년부터는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리튬의 마진이 엄청납니다. 특히 이제 광산 리튬 같은 경우는 마진이 한 50% 이상 나오고요. 한 55%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돈 찍어내는 면허다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염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통 70에서 90% 영업이익 마진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염호 같은 경우에는 그 대동광물 파는 봉이 김선달 마진이라고 그렇죠, 나는 얘기 맞아요. 나오는 게 그게 9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일단 개발이 어렵습니다. 염호 같은 거. 그래서 일단 되면은 그게 이제 워낙 그 마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관련 기업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그러면 리튬 관련해서 주목해 볼 기업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 완벽한 그러니까 시설이 기술력이 가장 높은 거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쪽에 이제 염호를 직접 개발 그 염호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그 광산도 같이 하고 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산한 리튬을 정제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탄산 리튬을 가져다가 정제를 하고 또 리사이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수산 리튬을 만들고 또 이제 광산도 직접 개발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그 리튬 관련 종목으로는 대표적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공시한 금양이 그걸 하겠다고 광산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종목이 대표적인 이제 리튬을 이제 직접 채굴하거나 생산하거나 그런 기업들이고 그에 뭐 다른 뭐 강원에너지라든가 뭐 대보망원 이런 것들은 다 리튬 미세가공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산의 리튬이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이때 굵거든요. 그거를 미세하게 깎아내는 그거 그 마진을 먹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뭐 에코프로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주 소신 있게 의견을 해줄 수 있는 부장님께서 에코프로 얘기해 주셨고 금양과 리튬 얘기를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했고요. 다음 역으로 우리는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